근데 제가 좀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20대 때 여행은 낭만 그 자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행을 다니면서 만났던 경험과 사람과 그런 추억, 그런 스토리들이 내 삶에 좀 많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되게 어리버리하고 방황해하고 막 실수하고 이런 모습들. 근데 20대는 그런 의외성을 좀 많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구님 제가 블로그 들어가 보니까 네. 진짜 다녔던 나라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여행에 대해서 좀 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못해도 한 20개국 이상은 다니셨던 것 같아요. 한 50개국 될걸요? 아, 50개국? 지금까지 다니 블로그에 포스팅 안 된 것도 많이 있는 거네요. 블로그에 포스팅 안 된 것도 많고, 사실 유럽만 투어를 해도 네.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한 10번 정도 다녀왔어요. 살면서. 그리고 짧게 갔다 온 것까지 포함하면 한 20번, 30번 정도를 갔다 온 것 같은데, 출장도 있었고, 당시에. 근데 최근에도 유럽 갔다 왔었고, 근데 유럽만 돌아도 20개국 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다녀온 나라 다 합치면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본 사람들 궁금한 거는 여행을 휴식으로서 다니는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가치를 좀 깨닫기 위해서 다니는지 궁금하거든요. 서구님한테는 여행이 좀 어떤 의미인가요? 둘 다고요. 제 터보832 블로그 네임을 보면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휴식을 위해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휴식이라는 게 몸의 휴식이 아니라 머리의 휴식이라고 하면 그것도 휴식일 수 있죠. 일상에서 벗어나서, 루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도 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돌아다니고 걷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미술관을 갈 수도 있고. 근데 다 휴식인데 일상의 어떤 루틴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이라는 게 나이대마다 좀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40대의 여행과 30대의 여행과 20대 여행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결혼하기 전과 후가 또 다른 것 같고,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도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20대 때 여행은 낭만 그 자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대학에 가서 그 영화를 봤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배낭여행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그 영화를 보니까, 배낭여행 가면 저런 어떤 우연성, 저런 어떤 아름다웠고 지적이고 이런 여성을 만나서 우연하게 뭔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그런 로맨스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환상을 품게 되거든요. 여행을 다니면서 만났던 경험과 사람과 그런 추억, 그런 스토리들이 내 삶에 좀 많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터보님은 해외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여러 그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겪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내 행복의 기준이 좀 달라진 것도 있으세요? 있어요. 그것도 확실히 영향이 있고요. 그게 그 사람들을 아주 오랫동안 내 삶의 가치관이 침투가 될 정도로 깊게 보면 분명히 영향이 좀 더 클 것 같은데, 사실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행과 삶은 분리되어 있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루틴,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 여행이에요. 루틴부터 벗어나는 거. 루틴에서 벗어났을 때는 사람이 좀 더 마인드가 개방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한국에서는 이 사람 뭐지? 이랬을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개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고, 한국에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디가 소문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더 많이 내려놓고 다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루틴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만난 사이기 때문에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로 내 인생의 가치관이 크게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는 이렇게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도 이런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너무 선형적으로만 보고 있었구나, 아니면 성공을 너무 추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들 때가 있죠. 들 때가 있는데 그게 한국에 와서 이어지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 한국에 오면 또다시 루틴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오늘 이 콘텐츠 준비한 것도 있는데, 터보님이 가본 인생 여행지다 이렇게 꼽을 수 있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사실 시기마다 좋았던 것들이 다 다르고, 20대, 30대, 40대 갔던 것들이 다 다르고, 같은 공간을 가도 내가 어떤 마인드셋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왔는지 다 다르거든요. 20대 초반에 갔던 예를 들어 파리라고 치죠. 파리가 사실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는 굉장히 냄새나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미술관은 또 너무 좋았고, 도시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리고 내가 영화에서 봤던,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비포 선라이즈 이런 영화에서 비포 선셋에서 나왔던 그 파리의 배경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영화에서 봤던 그런 제가 로망했던 그런 장면들과 현실의 장면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좀 감동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제가 22년에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분명히 파리는 더러웠고 찌린내가 났을 텐데 22년에 특히 그 찌린내가 많이 나더라고요. 반면에 또 그때는 미술에 한참 빠져있을 때 파리를 가가지고 미술관에서 너무너무나 재밌게 놀았거든요.
너무너무나 좋은 작품들이 많았고 뭐 모던 아트부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또 감동을 크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인생 여행지라고 하면 여기가 1등, 2등 이렇게 매길 수 없는, 그때그때 갔던 사람과 만들어진 이벤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장 내가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지금 떠날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 있다면 거기는 좀 어디를 선호하실까요? 저는 유럽이 맞는 것 같아요. 유럽이요? 왜 유럽 여행을 좋아하냐면, 뭐 동남아 파가 있고, 뭐 미국 파가 있고, 네. 뉴욕이나 뭐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데 좋아하는 그런 파가 있고, 유럽 파가 있고, 아니면 진짜 오지 파가 있어요. 뭐 인도,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어디. 저는 기본적으로 여행을 엄청 고생하면서 하는 건 안 좋아해요, 사실. 그건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또 오지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어릴 때 인도 가봤거든요. 저도 아프리카 여행 해봤고, 그래서 뭐 그런 거친 곳들은 선호하지 않는 게, 그 이벤트가 엄청 많긴 해요. 네. 인도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라는 사회는 표준이 없는 사회예요. 예를 들어서 3시에 기차가 오기로 했다. 네. 3시 반에 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회 문화를 가진 나라에 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진국이죠. 되게 못 살거나 아니면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거나 사회 문화,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나라에 가면 당연히 돌발 변수들이 많이 생겨요. 뭐 기차를 놓치기도 하고, 근데 소매치기를 당하기도 하고, 보통 나이가 좀 한 살 먹어가면 그게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이제 못하겠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 좀 피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유럽을 좋아하는 거는, 유럽이 딱 적당한 이벤트가 있고, 네. 적당히 어떤 그런 의외성들이 있고, 일단 볼거리가 많고, 문화유산이 많고, 맛있는 거 많고,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이제 뭐 뉴욕이라든가, 뉴욕도 물론 뭐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너무 현대적이지도 않고, 되게 뭐 수천 년의 도시의 역사와 현대 도시가 좀 잘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유럽에 많기 때문에, 또 유럽은 예를 들어 이탈리아 여행을 하다가 조금만 기차 타고 올라가면 스위스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또 자연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고, 네. 거기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만 차 타고 가면 프랑스 남부에 다다르게 되고, 프랑스 남부는 아주 뜨거운 태양이 있고, 고흐가 거기서 작업을 했던 그런 도시들도 있고, 너무나 좋은 미술관도 많고 아름다운 곳들도 많고, 그래서 좀만 올라가면 이제 브리고뉴, 보르도 이런 어떤 와이너리 산지들, 세계 최고의 와이너리 산지들이 있고,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문화예술의 정수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파리라고 하는 되게 매력적인 도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유럽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이제 곧 가족여행도 가시게 되는데 가족여행으로서 지금 현재 가치는 좀 어떤 느낌인가요? 사자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가족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서 사자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가는 여행은 정말 아이와 함께 가는 육아의 연장선 같은 느낌도 솔직히 좀 있어요. 40개월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는 거는 여행지가 굉장히 제한이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 혼자 다녔을 때는 여행지가 완전 풀로 다 개방이 되고, 또 와이프랑 같이 다니면 또 제한이 되거든요. 남자 혼자 갔을 때와 또 이제 와이프랑 갔을 때도 여행지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아이가 여기 추가하게 되면 와이프랑 둘이서 신혼여행 겸 웨딩 사진 찍을 겸 해서 갔던 프라하를 갔었어요, 저희가. 근데 프라하에 갔을 때 하루에 3만 보를 넘게 걸었거든요, 진짜로. 매일매일 3만 몇천 보씩 걸었었어요. 근데 아이랑 가면 불가능하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걷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이랑 가게 되면 리조트를 찾게 되고, 아니면 뭐 료칸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게 되는데, 사실 저는 료칸에 틀어박혀가지고 쉬는 걸 안 좋아해요. 저한테 그게 힐링이 아니고 휴식이 아니에요. 약간 도시의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미술관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막 북적북적거리는 데 가고, 막 많이 걷고, 새로운 걸 보고, 좀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풍경들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아이가 생기면 또 그런 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이한테 그런 새로운 자극을 느끼게 해주고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와이프가 너무 이제 병원하면서 고생을 하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번은 그 여행을 가고 싶다 해서 와이프랑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냥 겸사겸사 해서 가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누구랑 살고 있고, 어떤 가족을 이루고 있고, 내가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여행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한이 많이 생겨요. 결혼과 출산은 자유의 제약, 자유의 희생이 따른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네. 지금 20, 30대가 현 시대를 사는 20, 30대들이 가장 해외로 여행을 가기 좋은 조건에 그런 그 환경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같거든요. 시간도 20, 30대 때 한정돼 있지만 아주 소중한 시간이 있고, 그 뭐 돈이나 이런 것도 한정돼 있겠지만 적어도 그 시기에는 이런 여행을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저는 의외성을 많이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의외성 추구라는 게 30대 후반, 40대 넘어가고, 그리고 물론 20대부터 돈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의외성은 나이가 들고 돈이 많이 생기면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자기가 의도적으로 의외성에 노출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질수록 의외성은 적어지게 돼요. 그게 부자들의 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의외성을 최대한 줄이는 거. 20대는 돈이 많아도 의외성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체력과
그리고 잃을 게 없잖아요.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의외성을 최대한 추구하면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들이 생기고 네. 추억이 되고 그게 자기 성장의 또 발판이 되기도 해요. 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고 거기서 진짜 연인을 만날 수도 있고 로맨스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나의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나 어느 대학 다니고 있고 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어떤 이런 많은 요소들이 나를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토우팔삼이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파리에 있어. 난 아무도 몰라. 파리에도 구독자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절 모르잖아요. 쟤 뭐야 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 모습을 되게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되게 어리버리하고 당황해하고 막 어떤 실수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알게 되는데 근데 20대는 그런 의외성을 좀 많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대들이 정말 하면 안 되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부를 가진 30대 후반이나 40대인 사람들이 럭셔리하게 여행 다니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20대를 더 부러워합니다. 네. 돈이 10분의 1, 여행 경비가 10분의 1이 들어도 거기서 의외성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간을 20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돌이켜보면 20대 때 했던 여행이 지금 가는 여행에 10분의 1도 돈을 안 썼어요. 비행기도 다 이코노미 타고 가고 숙박비는 거의 한 뭐 50분의 1 정도, 30분의 1 정도 수준의 돈을 밖에 3만 원을 자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30분의 1, 50분의 1. 근데 지금 비싼 숙소 가면 2, 300만 원 쓰니까 하루에. 그때가 그러면 덜 즐거웠을까? 지금 훨씬 즐거울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더 즐거웠어요. 왜? 그 의외성 때문에. 그 의외성 때문에 수많은 이벤트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 삶에서 좀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된 거죠. 그래서 20대 분들은 절대 40대 또는 30대 돈 많은 분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20대 분들은 자기만의 그 젊음, 패기, 열정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훨씬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토부님이 이후에 아직 안 가본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많죠. 그럼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행에서 얻고 싶은 새로운 영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내몽골 이런 데 가보고 아, 싶고요. 몽골이요? 네, 제 아는 형이 그 형도 돈이 진짜 많으신 분인데 얼마 전에 친척들하고 내몽골을 갔다 왔대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게르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 잤대요. 네. 네. 근데 절대 와이프랑은 못 가는 여행지라고 하더라고요. 3일 동안 못 씻고 막 이랬대요. 근데 진짜 거기가 그러니까 몽골 내몽골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이 잘 보이고 막 이런 거 말고 네. 대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형이 해줬던 얘기 중에 게르에서 자고 일어나서 천막을 딱 걷었는데 되게 춥대요. 그래서 딱 걷었는데 진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염소들하고 말들이 앞에 겁나 다닌대요. 막 그런 어떤 경이로운 풍경, 자기가 절대 살면서 할 수 없었던 그런 풍경들을 경험을 하면서 너무너무나 좋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나 해주셨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자기도 돈이 많고 좋은 지역에 살고 뭐 기사도 있고 막 이러니까 본인이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3일 만에 그 게르에서 벗어나서 딱 씻었는데 호텔도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니었대. 너무너무나 행복하대요. 아 이런 게 행복이었구나. 아, 비교적 좀 더 편리한 환경에서 씻었는데요. 네.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되게 상대적인 이런 거에서 오는구나 하는 거를 되게 많이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몽골도 저는 가보고 싶고 유럽에도 아직 못 가본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전 유럽을 진짜 많이 갔다 왔는데 그래도 사람이 가다 보면 또 내가 좋아하는 도시들을 많이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파리만 6번 갔다 왔는데 프랑스 안에 있는 다른 도시들은 못 가본 데 되게 많아요. 뭐 그런 데도 많이 가보고 싶고 뭐 북유럽도 많이 못 가봤고 동유럽도 그래도 주요 지역은 다 가봤는데 뭐 불가리아 이런 데를 못 가봤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참고로 원장님은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AI의 어떤 새로운 신기술, 의료적인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세미나나 그런 것들을 여행과 같이 묶어서 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터보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영감을 좀 추구하고 싶으세요? 새로운 영감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일단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풍경보다는 그 안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좀 어태칭이 좀 많이 돼야 좀 영감이 떠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이게 사람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벤트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파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리에 있는 그 하드웨어들 있잖아요. 뭐 루브르 박물관, 오르쉐 박물관 이런 하드웨어들 아니면 다이닝들, 와인 먹는 데들 되게 많은 하드웨어들이 있는데 그 하드웨어 안에서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좀 깊게 어태칭 돼서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파리가 됐든 로마가 됐든 미국이 됐든 상관없이 거기서 저는 영감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 풍경이 아니라 풍경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 시간을 보냈느냐 이게 저희가 엄청난 큰 영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걸 보는 게 근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어. 내가 한국에서 아파트 임장을 가서 그 집주인들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근데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생활비는 얼마나 들고 관리비는 얼마나 내며 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 문화는 어떻고 이런 걸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컨텐츠를 만들면서 실제 인터뷰를 해보고 하다 보면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좀 많이
접촉면을 만들고 싶다. 이게 제 다음 과제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저도 이제 30대 초반이라서 여행을 어떤 다음에 목적지를 추구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여행지 좋은 데 많습니다. 네. 제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 그 여행 간 거에 대해서 아주 짤막짤막하게 제가 좀 기록을 남겨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도 한번 보시고 저는 내일 또 일본으로 떠납니다. 네, 일본 가서도 재밌는 컨텐츠 많이 만들고 오겠습니다. 네, 안전히 여행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터보83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체 공개로 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자동차 등 컨텐츠의 더 솔직한 뒷이야기를 볼 수 있고 매주 하는 라이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 이상 등급부터는 터보83이 유튜브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담은 터보83이 매거진을 제공합니다. 대주주 등급에 가입하시면 이메일로 1:1 질의 응답과 매달 부동산 분석 데이터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모임 우선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 멤버십 혜택을 확인해주세요.